이 똥차나 끌고 다니시는 분이 제 벤츠를 박았어요? 이게 6천만 원짜리 차라는 걸 아세요? 거지 같은 차 타시는 주제에 남의 차는 멀쩡해 보셔야죠. 블랙박스도 없다면서 뭘 그리 당당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하겠네요. 경찰 불러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금 다 물어내시든가. 보험 처리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차 타시는 걸 보니까? 아니, 보험은 들어두긴 하신 거예요? 어휴,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30년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은 처음 보네요. 경찰 불러요. 당장.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대전 성심당의 명물 튀김소보로를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20년 넘게 이어온 작은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죠. 매주 토요일이면 제가 아내를 위해 따뜻한 빵을 사오는 것이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건설회사가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소형차 엑센트를 타고 다녔습니다. 진회색 차체에 간간히 녹이 슬기 시작한 2010년형 모델이었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제가 회장이면서도 낡은 소형차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소함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회사 한강건설이 이제는 매출 5천억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었지만 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꾸준히 올려주면서도 저 자신의 소비는 늘 절제했습니다. 아내도 제 이런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기에 우리 부부의 삶은 소박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성심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빨간 신호에 걸려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적당히 유지한 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조용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확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제 차를 강하게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새 벤츠 E클래스였고 진한 메이크업을 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처럼 블랙박스를 켜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켰던 블랙박스인데 하필 이런 날 깜빡하다니요. 하지만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차 뒷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트렁크도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트렁크 안으로 스며들까 걱정되었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고가 제 인생에 어떤 특별한 교훈을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사고는 한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계기가 되리라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녀의 화려한 주얼리가 반짝였죠.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사고를 내시면 어떡해요? 제 차가 얼마짜린 줄 아세요?
그녀는 제 차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화장을 살짝 번지게 했지만 그보다 더 일그러진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제가 신호대기 중이었고 그녀의 차가 뒤에서 박아온 것인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갑자기 후진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벌어진 이 황당한 상황에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힐끗거리며 이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의 차를 박다니요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묵묵히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제 양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이 저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교통사고로 끝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에게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차고에 있던 마이바흐를 몰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이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우리 회사 한강건설의 상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의 아내가 사고를 낸 상대가 바로 자신의 회사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의 아내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아들은 어제보다 더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부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저의 직위를 내세우거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어서 저는 제 차고에 있는 여러 대의 외제차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바흐부터 롤스로이스까지 제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고급차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낡은 엑센트를 타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이자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이의 눈에는 이제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순간이 한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른 아침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저는 그들 가족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돈이나 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제 말에 부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시는 모습을 그 어린 눈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순간을 목격한 저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낡은 차를 타는 이유는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검소함, 그리고 정직이라는 가치죠. 제 말을 듣는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과 정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깊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직하게 마주하신다면 그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드님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 지위 때문이 아닌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사고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보험 처리를 자신의 과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아드님과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겸손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신다면 그것이 제게는 더 큰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라며 동의했고 특히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실 거야.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더욱 성실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와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는 항상 감사일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그들 가족이 양로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날카로웠던 눈매는 부드러워져 있었고 말투에도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로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바르게 자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명품이나 비싼 차가 아닌 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 싶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아이는 용돈을 모아 양로원 할머니들께 간식을 사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도와주는 아이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커서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부자인 사람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양로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무의 아내가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직접 나서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활용해 지역의 의사들과 연결하고 정기적인 무료 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구입하는 데 썼던 돈을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무는 아내의 변화에 감동을 받아 회사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강건설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회사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상무의 아들이 학교에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토요일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우리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상무가 들려준 아들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가정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선한 영향력은
회사와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들도 없었을지 모른다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처음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순간을 통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무의 아내가 소형 SUV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고급 벤츠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매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닐 수 있는 이 차가 제겐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음의 유산 프로젝트였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책으로 엮어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인생의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무의 아들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한 봉사 동아리는 이제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어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고 그는 청소년 봉사단 대표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상무가 전해준 아들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날의 사고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사무실 창밖으로 그들이 봉사활동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얼마 전 회사 송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무가 직원들 앞에서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1년 전 제 아내가 회장님과 겪었던 교통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사 리더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유산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변화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들의 아들이 최근 제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회장님, 그날 아침 어머니의 거짓말을 보며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크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회사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평생 고집해온 검소함과 정직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네요. 아내의 말처럼 우리가 지켜온 가치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배움의 순간이었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전히 그 낡은 액센트를 타고 성심당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튀김소보로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상무의 아들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도 알겠어요. 왜 이 차를 타시는지. 조수석에 앉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차가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우연히 옆 차선에서 상무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소형 SUV를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양로원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그날의 사고는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 가족은 양로원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봉사는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작은 선행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겸손과 정직, 그리고 나눔의 가치는 결코 낡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제 낡은 액센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들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의 사고를 통해 배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아침,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연희동 고향빵집의 단팥빵을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대원건설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저는 10년 된 소나타를 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왜 회사 규모가 1조를 바라보는데도 낡은 차를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김성준에게는 검소한 삶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내 윤미경도 저의 이런 생활 신조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기에 우리 부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 안에서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서 있던 그때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진회색 BMW가 제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여성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차에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늘 켜두던 블랙박스의 전원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차의 뒷범퍼는 크게 찌그러져 있었고 트렁크도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추돌사고가 한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계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BMW에서 내린 여성, 박지연 씨는 처음부터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런 낡은 차를 몰면서 왜 차간 거리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제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녀는 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을 흔들며 마치 제가 자신의 차를 일부러 박은 것처럼 몰아붙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정차 중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차 뒷좌석에서는 교복을 입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신호대기 중이었고 뒤에서 부딪히신 건 분명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저씨가 갑자기 후진하셨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녀는 거침없이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벌어진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박지연 씨는 곧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힐끗거리며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의 차를 박아놓고는 이라는 식의 말을 흘렸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양복은 서서히 젖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 학생의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이 상황이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일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에게 말입니다. 내일 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차고에 있던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이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박지연 씨와 그녀의 남편 이민우 기획실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민우 기획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제의 사고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챈 것입니다. 그의 아내 박지연 씨 역시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제가 입을 열자 부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제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박지연 씨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지위를 내세우거나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가진 여러 고급 차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롤스로이스부터 벤틀리까지 제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호화로운 차들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낡은 소나타를 타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이자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의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 역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끈 것은 옆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이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란다. 내 부모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을 잘 지켜보렴.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들 가족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씨, 어제 사고 당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준호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말에 박지연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고집하는 모습을 준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민우 기획실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부자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려운 시절에도 정직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박지연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BMW를 산 뒤로 제가 많이 변했더군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박지연 씨의 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젯밤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거짓말한 거 맞아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늘 강조하던 정직이라는 가치를 정작 우리 가정에서는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교통사고의 수습이 아닌 한 가정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법이니까요. 그날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박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보험 처리도 제 과실로 하고 수리 비용도 모두 제가.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우리 회사의 희망의 숲 프로젝트에 가족이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희망의 숲 프로젝트는 도시 곳곳에 버려진 공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도시의 작은 숲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나무를 심는 일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묘목이 자라 큰 나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 말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특히 준호는 나무 심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이민우 기획실장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바쁘다며 직원들과 거리를 두던 그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건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지연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더 이상 BMW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을 아들과의 대화 시간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얼마 후 박지연 씨가 들려준 말입니다. 이제는 준호와 함께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는 길가의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며 우리가 심게 될 나무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죠. 그들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이 사고가 결국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순간이 가장 필요했던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희망의 숲 프로젝트 현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연 씨 가족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나와 있었고, 준호는 작은 삽을 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요즘 준호가 매일 아침 일기를 쓴대요. 박지연 씨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되면 그곳에서 놀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썼더라고요. 이민우 기획실장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어울리며 땀을 흘리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회사는 이제 매월 급여의 1%를 도시녹화 사업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참여했어요. 나무를 심으며 박지연 씨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활동이 제 삶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었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새롭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준호가 요즘 들어 더욱 배려심 많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변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자라면 몇 년이 걸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란다.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 달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았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진실과 겸손으로
가득 찬 새로운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이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초록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디어가 준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른 학교 친구들도 나무 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박지연 씨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 영향력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그녀의 SNS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환경활동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데 급급했어요. 박지연 씨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를 공유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의 변화도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학교 발표의 소식이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준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건 우연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답니다. 한 가정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선한 영향력은 회사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작은 전기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고급 BMW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치였더군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린맘스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희망의 숲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에 시작한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탄소 중립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특히 준호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 학교 환경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라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느 날 이민우 기획실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여전히 허상을 쫓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작은 추돌 사고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처음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순간을 통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연희동 고향빵집 앞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를 위해 단팥빵을 사러 갔다가 박지연 씨 가족과 마주친 것입니다. 어머, 회장님, 저희도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이 빵집에 들른답니다. 박지연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녀의 외모는 소박해졌지만 눈빛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특별히 이 빵집을 좋아해요. 할아버지처럼 5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인 정신을 지켜오신 빵집 주인장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나 봐요. 이민우 기획실장의 설명에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빵집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은 최근 회사의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희망의 숲 프로젝트가 이제는 전국적인 기업사회 공헌 모델이 되었다는 것,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예요. 박지연 씨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진로 수업에서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발표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학교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처음 심었던 나무들이 어느덧 사람 키만큼 자라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자란 것 같아요. 회장님, 그들과 헤어질 때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년 전 그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이제는 선명히 기억나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전히 그 낡은 소나타를 타고 회사로 향합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이른 아침 고향빵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대원건설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준호 어머님의 그린맘스 클럽 활동을 SNS에서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타시는 낡은 소나타부터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까지 이런 가치관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희망의 숲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민우 기획실장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준호의 환경 동아리가 전국 학생환경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때 배운 정직과 겸손이라는 가치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길에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 박지연 씨가 제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등교하면서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가 심은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